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2026년 2월 13일을 기점으로 이 나이듦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는 어쩌면 조용한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인공지능을 새로운 친구로 사귀는 것부터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 같은 자기 주도적인 건강관리, 또 우리가 마주한 주거 현실까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모든 변화가 사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흐름이요. 네, 오늘 대화는 바로 그 흐름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시니어 셀프케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디지털부터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걸 관통하는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혁명의 가장 선두에 있는 듯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디지털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인공지능 이야기예요.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AI 교육 현장, 이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렇죠. 이게 단순히 키오스크 주문법 같은 걸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60대부터 80대 어르신들이 모이셨는데 복잡한 명령어 없이 정말 친구에게 말하듯 AI랑 대화하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친구에게 말하듯. 네, 손주 생일 축하 노래를 즉석에서 만들게 하고 오래된 흑백 사진을 생생한 영상으로 복원하는 걸 보면서 다들 탄성을 질렀다고 해요. 아, 이건 기술 교육이라기보다 뭐랄까 창작의 경험에 가까운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술이 편리함을 넘어서 감성적인 위로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실시간 통역 기능을 보시고는 해외 선교지에서 쓰면 딱이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와, 포기했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기는 거네요. 그게 바로 디지털 권한 부여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기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되는 순간인 거죠. 아, 디지털 권한부여. 네. 물론 이 이면의 현실도 봐야 합니다. 이런 교육이 성공적이었다는 건 반대로 AI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까지 나왔다는 걸 보면 그만큼 정보 격차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자료에 나온 책을 보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그냥 그림으로 다 그리고 손가락 모양까지 그려서 설명할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교육이 일부 기관에서만 하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활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 뇌 건강이요? 네. 한 연구를 보면요. 평생 독서나 외국어 학습 같은 지적인 활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시점을 평균 5년이나 늦출 수 있었대요. 5년이나요? 와.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AI랑 씨름하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 활동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AI를 배우는 게 그냥 시대에 지쳐지지 않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뇌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렇게 보니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게 더 큰 그림, 즉 삶 전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니어 셀프케어의 첫 단추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시니어 셀프케어라는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거의 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요? 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네 가지 톱니바퀴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신체적 활력이 가장 기본일 텐데요. 그렇죠. 신체적 활력의 핵심은 단연 근육입니다. 근육이요? 네, 자료에서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 그 말 보고 한참 웃었어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렇죠.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면서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지거든요.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요. 아, 그래서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처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헬스장 가는 걸 자꾸 미뤘는데 제 노후 자금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정신적 활력은 방금 이야기 나눈 AI 학습과도 바로 연결되겠고요. 바로 그거죠.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스마트 기기를 익히는 것처럼
뇌에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음 챙김 훈련을 강조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봐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다고 해요. 감사일기요? 네, 이게 어쩌면 값비싼 치매 예방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신체와 정신을 챙겼다면 그 다음은 관계의 문제겠네요. 사회적 연결? 네, 고립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족 관계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는 관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관계의 균형. 네. 동호회나 봉사활동처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질적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 오래된 부부들 뇌과학 연구, 그거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사랑이 아닌 의리로 산다는 말의 이유가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관계 초기에 연인을 아주 특별하게 인식하던 뇌 신호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한 친구를 대할 때랑 비슷하게 변한다는 거였죠. 네네. 이게 바로 열정적인 사랑이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동반자적 사랑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시니어 시기의 사회적 연결이라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 다져진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주죠. 마지막, 네 번째 톱니바퀴는 안전한 환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집 안에서의 낙상사고 예방, 정말 중요합니다. 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 하나 까는 거, 문턱 없애는 거,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 명절 기간 통계를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아요. 어떤 통계였죠? 떡 같은 음식 때문에 기도 폐쇄 사고가 평소보다 1.8배, 음식 준비하다가 화상 입는 사고는 무려 2.18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와, 2.18배요. 정말 현실적인 데이터네요. 그렇죠. 이런 셀프케어의 식습관도 빠질 수 없죠.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팁들이 많았어요. 매일 딸기 2컵 정도 먹으면 인지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도 잇몸 질환 위험을 3분의 1로 낮춰준다고 했죠. 맞아요. 특히 저는 비타민 D 보충제에 대한 내용이 정말 유용한 꿀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많은 분들이 그냥 비타민 D만 챙겨 두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하려면 2명의 조력자가 필요하대요.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주는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을 뼈로 잘 안내해주는 비타민 K2. 아, 이 3가지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 자체가 셀프케어의 중요한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럼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결국 사회 시스템이 튼튼하게 받쳐줘야만 가능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니어 주거 문제요. 네,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보고 정말 입이 똑 부러졌어요. 숫자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노인 주거 시설 수가 일본은 약 2만 6천 곳인데 한국은 고작 43곳이라고요. 네, 그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단순 비교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정부의 역할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요. 역할 차이요? 네, 일본은 민간 기업이 서비스 고령자 주택을 지으면 건축비의 최대 10%를 보조금으로 주고 저금리 융자에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을 키웠습니다. 판을 깔아준 거네요, 그냥. 그렇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서 다양한 주거시설이 공급되도록 한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예산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 복합적인 문제겠죠. 고령자 주택을 수익성 없는 복지 사업으로만 보는 시각이 강했을 수도 있고요.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했던 탓도 클 겁니다.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도 결국 개발비를 낮춰야 이용료도 낮아진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세제 지원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주거 문제와 더불어서 치매 환자 관리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더라고요.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나온 2가지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네, 하나는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였죠. 맞아요. 이건 정말 필요해 보여요. 그랬죠.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지면 본인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 금융사기나 가족 갈등에 휘말리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신탁 방식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좀 민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맞아요. 운전은 이동의 자유와 직결되는 개인의 중요한 권리니까요. 하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회 전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면허를 빼앗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VR 같은 기술로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야간 운전 금지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같은 조건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아, 그런 식이군요. 네, 오히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다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시도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가운데 은퇴 이후의 삶을 스스로 체험만 하는 분들의 모습도 정말 다채로워졌어요. 네, 맞아요. 경로당이 스크린 파크 골프를 즐기는 할카페로 변신하고 어르신 24명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실버 카페가 문을 여는 걸 보면 이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커뮤니티를 찾는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생산의 주체가 되는 모습도 보여요. 강동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이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만든 가죽 지갑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바로 그거죠. 아, 그 사례도 있었죠. 이건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이 담긴 제품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모델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시니어들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이런 흐름이 시장 데이터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2월 시니어 제품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1위가 포낙 보청기, 2위가 뉴케어 시니어 영양식, 3위가 정성 성인 기저귀 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개별 순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건 관련 빅데이터 양이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62%나 급증했다는 사실이에요. 62%나요? 네, 이건 시니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 보니 시니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새롭게 쓰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거나 과거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AI라는 최신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건강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과 커뮤니티를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로요. 맞습니다. AI 셀프케어, 주거, 정책, 새로운 일자리까지 오늘 다룬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나이 듦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인의 치열한 노력과 함께 초고령 사회의 현실에 맞는 주거, 금융,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 것인지 사회 전체의 깊은 성찰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오래된 부부의 뇌가 열정에서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로 변해가듯 우리 사회가 나이 듦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화를 단순히 젊음의 기능이 쇠퇴하는 과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안정감과 지혜, 그리고 의리와도 같은 다른 형태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할 수는 없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